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나눌 이슈가 많은데 예.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의원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들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얽혀 계셨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 좀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를 않으셔서요. 어떤 심정이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야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무조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 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만 그랬습니까? 그 뒤로부터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치고 전당대회 개입하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수사했던 윤석열 특검팀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면이 서지 않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제 기소되고 했지만은 당무 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당무 개입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지난 2년 9개월간의 과정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은 주변에 지켜보는 분들은 걱정 많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글쎄요. 정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잡아넣으려고 하고 조국 대표는 그 정치하기 전부터 잡아넣으려고 하고 거기다 이제 그런데 성과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예. 당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거 자기 힘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집권 3년차에 그걸 시작한다 참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을 고발했던 쪽에서는 갑자기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뭔가 뒤에서의 내통 때문에 벌어진 거다? 전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통화 길게 한 번 한 거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쪽 사람들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없고 내통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좁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내통할 일은 없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가 많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내년도 대학 입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인즉슨 의대 정원의 한 60% 이상을 수시로 뽑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접수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내년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의료계 입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원대로 다 안 뽑아도 됩니다. 일단 접수는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원만큼 다 뽑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주겠죠. 엄청 주겠죠. 근데 그 혼란 준 거는 오롯이 대통령 책임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현상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내년에 과연 이 정원대로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이나 될까? 갑자기 의대 교수를 어디서 확충하고 그리고 이거 교육이라는 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유급된 사람들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하면은 거의 평소보다 한 2~3배의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할까? 의료계는 일단 2025학년부터 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전공의도 안 돌아올 거고 우리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인원 조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 접수는 시작을 하더라도 하자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 들으면 약간 설렁할 얘기지만은 예.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 뭐 예과 학생들 이렇게 막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거기에 휴학 휴학 중이죠. 걸었잖아요. 이번에 신입생을 뽑아놓는다고 해서 휴학 안 한다는 보장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대 또 교수들. 뽑아놓고 위에 눈치 엄청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위에 엄청 눈치 보일 텐데 과연 또 휴학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 뽑히고 나면 생각 달라질걸요 그거는. 예. 뭐 지금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 사자 협의체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실도 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의사 집단을 한번 어떻게 악마화해 볼까라는 시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뭐 우리 가족이 아프면 가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지만 또 뒤에 가서는 의사를 돈 많이 버니까 또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가끔가다 일부 의사의 일탈 같은 것들 뭐 범죄 행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범죄 집단인 건 제작 묘사하는 네.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언 진행하면요 하다못해 택시 기사를 2배로 늘린다 그래도 비슷하게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카카오 카풀 진행한다 그러니까 택시와 유사 택시의 공급량이 확 늘어날 거라 생각해가지고 택시 기사분들 이 앞에서 시청 앞에서 분신하고 이러셨거든요. 예. 예. 만약에 공인중개사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2배 늘린다 그러면은 그분도 시위 안 할까요? 이건 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대중 영합적으로 움직였던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되고 복지부에서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단순히 협의체만 만들 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뭐 사과보다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은 뭐 그 의정협의체 한다고 하면서 정부 쪽에서 의사 집단에게 대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화법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현상 변경을 한쪽에서 본인들 입장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무슨 사고 쳐놓은 다음에 니네가 대안을 얘기해라 이런 게 어딨어요. 예,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왜 의사 집단 쪽에다가 니네가 대안을 내고 대안을 내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 주체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게 더 도발이죠, 그거는. 예. 오히려 이게 협상하러 들어오라라고 하는 와중에 좀 어떤 화법에 있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뒹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대안이에요. 진흙 말고 똥밭을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럼 이거 무슨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진흙방에 구르기 한 사람이 누군데? 예.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하고 의료계도 언제까지 그냥 2025년만 고집을 하면서 안 들어올 수는 없을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약간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약간 물꼬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오래된 갈등이 해소될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단위가 이제 지금 보면은 최소 이제 당장 추석 넘어가게 되면은 2학기 수업이나 이런데 그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나 예. 아니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1년에 몇 개월 남기고 돌아오는 것도 웃긴 상황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괜찮은 이제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겠죠. 적어도 올해는. 네. 그럴 것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참 애매합니다. 여름에 그 시간 많을 때 뭐 하다가 이제 추석 앞두고 응급 대란 날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인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너무 늦은 거다. 지렛대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실 어떻게든 뭐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응급실 대란이 조금씩 벌어지는 와중이라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물러나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게 좀 변화의 시작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 입장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접고 생각을 예. 바꿔야 되는 사람은 딱 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예, 예.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런 일부 장차관들의 논란된 발언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곱씹어봐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를 들어 그 김웅 의원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술 먹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그럼 응급실에 전화하면 중증이냐? 예. 예, 그 기준에 따른 그런 거잖아요. 예. 말꼬리 잡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언어 표현하는 거 갖고 응급을 따질 수 있느냐? 예, 아니 뭐 여기 머리에 칼이 박혔어도 전화로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 한마디로 모면하려고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좀 일단 출범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좀 합의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2025년 증원 유지하는 거에는 좀 공감대를 보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 오히려 의료계 쪽에 좀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이 들고 나오기 전부터 오히려 저 민주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세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뭐 쿠바식 의료 모델 하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 쿠바식 의료 모델이 뭔지 알고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 잡기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원래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표 보고 움직이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의사 집단 표가 솔깃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열어놔야 되는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의료계도 조금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혁신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 건가요? 저희는 벌써 한 4달 전부터 4달 전부터 선거 전부터 저희는 그 원점 재검토 외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왜냐 본인이 대통령이 속된 말로 저지른 일이니까 주워 담지 않고는 협상이 시작 안 된다. 네.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그래 다시 증언을 논의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 예전에도 한 100명, 200명, 300명 정도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2,000명 이래버리고 1,500명 이래버리니까 엎어진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답이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원점 재검토. 어쨌든 접수가 시작이 되더라도 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또 해결할 일이다. 그러니까 정원만큼 안 뽑아도 됩니다 원래.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의료 공백과 관련된 공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는 와중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좀 공방이라든지 말실수라든지 이런 게 좀 불거지면 이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한 질문하기에는 지난번에 뭐 그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같이 했던 청문회도 있었고 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해법은 명확한데요. 그냥 네. 하기 싫은 거예요. 예.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 정해진 정답인 해법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아니 거니까.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조 장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부 측에서 뭉개고 싶은 거고 예. 그래서 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진지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숟가락 한번 얹어놓고 싶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둘 간에는 사실 대단한 게 나오기 힘들죠. 예. 그럼 대정부 질문에서도 뭔가 나왔던 거 이상의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냥 그렇죠. 공방 정도만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혼란에 대한 책임만 민주당은 물어볼 것이고 예.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대 증원하는 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죠. 일단 의대 증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그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라는 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어제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좀 어떤 게 남았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입고 왔을 것 같습니다. 안 입고 왔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쳐나가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뭐 신뢰도 있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 남아있는 소위 친문 계열 인사들, 저도 이제 의원들 직접 얘기해 보면은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당내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본인들한테 얘기한다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처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뭐 백마탄 구원자로 보일까요? 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네. 예. 어쨌든 어제의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에 막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같이 손을 잡고 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두 사람이 지금은 좀 같이 가겠다. 동맹을 맺고 좀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이제 사실상 검찰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보세요. 민주당이 예전 조국 사태 때 보면 총동원돼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잖아요. 예. 근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거에 비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그 말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동원력이라든지 근데 당내에 뭐 TF 기구 같은 걸 띄우기는 했잖아요. 그게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때 조국, 이재명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동원령을 사실상 선포한 거죠.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뭐 TF 만들어서 회의 한두 번 하고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그런 방어 기작이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당시 장관을 향한 것에 좀 공세를 펴던 민주당과 달리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만들긴 했지만 이게 별로 역할을 할 만한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계엄설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거기 대상에 포함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만 뭐 줄곧 하고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게 민주당이 계속 계엄 얘기를 끊이지 않고 계엄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계엄 그 자체는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계엄했을 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병력이 진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나다니지 못하게 해가지고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게인 건데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무슨 뭐 한겨레 신문에서 이준석 뭐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계엄이면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요. 네. 근데 군이 이제 사실 전방병력까지 빼가지고 서울을 물센트 없이 장악하고 예전에 12.12 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준 쿠데타 또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12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방에서 구사단이 내려오는지 전혀 서울의 육군본부나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했고 김포나 아니면 저런데 뭐 이천 이런 데서 특전사 병력이 오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넉넉고 있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방 병력이 움직여도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거고요. 예. 예, 뭐 어디 뭐 특전사 병력이 와도 오다가 길 막혀가지고 서부간선도로 그럼 저기 동부간선도로 막혀가지고 못 내려올 거고요. 예. 그러다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엄은 건다 하더라도 가서 국회까지 어떻게든 가면은 해지하면 돼요. 뭐 그런 건 뭐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있더라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접했던 예전의 계엄과는 다른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지금 민주당의 주력인 60대가 예. 이제 되신 그 586 세대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80년대 초 79에서 81년까지가 이제 마지막 계엄이었으니까 그걸 겪었던 분들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제가 85년생인데 저는 계엄의 영향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게 예전에 저희
비디오집에 비디오 빌려보면은 아침에 딱 틀면은 옛날부터 호환마마 네. 전쟁과 같은 것이 뭐였지만 지금 불법 비디오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호환마마 그러면은 웃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네. 불법 비디오 이래도 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위협이 이분들이 한 20대 초반일 때 느꼈던 위협을 지금의 20대 30대한테 투영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시대가 달라졌는데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70대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전쟁 후 세대다 보니까 전쟁 통에 태어나거나 전쟁 직전에 태어난 세대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하는 건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 세대가 왜 그런 개혁 같은 얘기를 하는지는 뭐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뭐 계엄 얘기는 김민석 최고위원만 하고 있기는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굴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뭐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 검찰도 그대로 종결을 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심의가 이대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온 저는 결론. 이번에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식 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예. 예, 이게 뭐 그 영부인이 재판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뭐 300만 원짜리니까 그냥 반농담적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그냥 납부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 예. 이게 뭐 사실 영부인까지 지낸 분인데 뭐 앞으로 나갈 공직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기록이 뭐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명확히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결말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어쨌든 검찰 수사는 종결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수사심의까지 결론이 다 난 상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는 데는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수사심의위에서도 사실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동력이라는 게 사실 약해지긴 하죠. 네. 그래도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은 매우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바탕으로 이제 범야권에서는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러면 검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이 나더라도 그 동력으로 특검법 처리하는 데는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대중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중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최근에 일정이 하나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난달에 여야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하셨던데 네. 그래서 시카고 다녀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근데 좀 제가 좀 바랐던 장면은 해리스 부통령 좀 만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건 못 하셨더라고요. 해리스 한 2m 앞에서밖에 못 봤어요. 2m까지는 가셨군요. 네, 그래도. 2m 예. 앞에까지 봤고 그런데 완전 접근하는 건 힘들었고 오히려 펜스 부통령 공화당 쪽에 예. 그런 인사나 아니면은 주지사들 이런 분들 상원 의원분들 이런 분들 좀 봤습니다. 민주당 쪽에. 좀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직접 보고 오시고 지금 국내로 돌아오셔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 접할 때는 해리스가 상승세를 굉장히 타고 있다라고 생각한 지점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이건 제가 그냥 선거를 저도 한국 선거지만 여러 번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한국 언론이 과도하게 해리스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느낌은 납니다. 미국의 실제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데 국내 분위기가 오히려 더 해리스 쪽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우선 뭐 이거는 그냥 선거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토론장에 나갔을 때 첫 번째 아마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줄 거. 9월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내일이네요. 예. 한국 시간 모레쯤 될 텐데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키 차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 그 키가 16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커요. 19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할 때도 사실 둘이 같이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10cm 정도 작습니다. 아, TV에서 보기에는 커 보이는데. 그렇죠.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체구가 좀 차이가 나겠군요. 체구가 굉장히 차이 나고 예. 이게 뭐 키가 작은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유권자 중에 약간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마초주의적인 성격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뭐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의 여성적인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이제 제가 본 거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first madam president라는 표현이랑 예. 그 다음에 쓰는 표현이 criminal versus prosecutor. 그러니까 범죄자 대 검사. 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공교롭게 제가 둘 다 해본 캠페인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거 뒤에 갈수록 이게 그러네요. 공교롭게. 끝까지 끝발이 붙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뭔가를 가미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해리스 후보가 정치를 해왔던 기반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압도적 민주당 우세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국민의힘 의원들이 TK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은 수도권 정서에 안 맞는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맞는 말인데 지금 격전지가 된 이 중서부 지역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 캘리포니아에서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틀린 얘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선거가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후보 유세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안 되는데 제가 오바마는 예전에 이제 대학 있을 때 오바마 연설하는 것도 많이 챙겨보고 했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톤이나 매너나 아니면 내부 풀어가는 방식 같은 게. 오바마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좀 부족함을 느끼셨다. 이게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후보가 된 이상 빠르게 그렇게 그런 성장할 수 있는지만 봐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너무 국내 어떤 현안에만 좀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대비는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여야 의원들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 정부도 누가 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대응 같은 것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통령이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상원 의원을 오래 지냈고 예. 그다음에 그 외교에도 정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성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나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발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큰형님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면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다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약간 트럼프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국내로 생산기지를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것에는 민주당이 당선되어도 다 동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녹록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미국 대선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